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지난 시즌 연봉 총액 최하위 승격팀 광주를 지휘하여 리그 3위를 따낸 이정효 감독. 이번 시즌도 시작과 함께 2연승을 거두며 전술적으로나 스타성으로나 K리그 이슈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타 K리그 팀들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못했던 걸까요? 거친 견제 속에 3라운드 포항전을 시작으로 대구, 인천, 김천에게 전부 패하며 4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먼저 큰 틀에서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타 팀들이 광주의 포지셔닝 플레이를 막아낼 수 있는 수비 방법을 터득해 가고 있고, 무엇보다 광주의 수비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승리를 챙겼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4연패에 처해 있는 전술가 이정효 감독, 광주의 문제점들을 빠르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문제점, 첫 번째는 최전방 공격수의 퀄리티가 아쉽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주로 역삼각형 433 전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전방 센터 포워드 자리에 피지컬이 좋고 볼 관수가 가능한 연계형 공격수를 배치하는데요. 이를 통해 후방 빌드업 시에도 지공 시에도 상대 3선과 4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 포워드에게 꽤나 높은 빈도로 볼을 연결해주며 공격이 전개되는 만큼 이정효 감독의 축구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롤을 수행하는 선수에게는 득점 생산 능력보다는 유연한 연계 능력이 더욱 요구되죠. 하지만 문제는 현재 광주의 센터 포워드 주전 이건희와 서브 허율, 그리고 새로 합류한 웨인 빅톨은 확실히 이정효 감독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풀백 김진호가 볼을 잡고 있자 상대 김천이 라인을 높여 압박을 가해옵니다. 이때 광주가 자주 활용하는 탈압박 방법을 통해 이건희가 상대 3선과 4선 사이로 움직이고, 김진호는 목적이 있는 킥패스로 이건희에게 잘 연결해주며 순식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건희가 볼을 잘 잡아두자 속도가 빠른 윙어 가브리엘이 쪽 올라가주면서 패스 한 번으로 키퍼와의 단독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지만 김건희의 부정확한 패스로 인해 볼이 길어 상대 수비가 모두 내려와 버립니다. 마무리 능력도 마찬가지로 아쉽습니다. 미드필더가 라인을 타고 있는 이건희에게 킬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를 통해 완벽한 키퍼와의 1대1 찬스가 만들어졌지만 골대 밖으로 볼을 보내버립니다. 비록 오프사이드에 걸린 장면이긴 했지만 주전 공격수라면 꼭 득점으로 마무리 지어줬어야 하는 장면이죠. 프로 레벨에서는 흔히 말하는 마지막 패스, 마지막 슈팅이 선수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신 장면들처럼 현재 광주의 톱 자원들은 셋이 합쳐 2개의 공격 포인트가 전부 인만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정효 감독이 과연 주민규, 올리비에 지루와 같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괜한 아쉬움이 드네요. 광주의 문제점 두 번째는 수비 부분에서 약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광주는 수비력 자체가 강한 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난 시즌에는 전체적인 라인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하고 압박하여 상대의 공격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다 보니 35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으면서 특히 박스 안쪽에서 대인 방어 집중력이 흐트러져 실점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라운드 인천과의 경기에서 나온 실점 장면입니다. 상대가 뒤쪽에서 볼을 잡고 조율하고 있는데 중심을 잡아주는 미드필더들의 수비 포지셔닝이 애매하다 보니 센터백 포포비치가 과하게 왼쪽으로 끌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센터백이 빠르게 당겨오거나 미드필더가 커버를 내려가야 했지만 인천의 베테랑 미드필더 이명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무고색의 질 좋은 로빙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 또한 볼의 시선이 뺏겨 상대를 품 안에서 체킹하는 것을 놓치면서 박승회에게 실점하고 맙니다. 동일한 경기 두 번째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 미드필드가 사이드로 벌려 들어가는 홍시후에게 연결해주면서 크로스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광주는 포드 한 명을 빼고는 모두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도 볼의 시선이 뺏기면서 정작 볼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상대 공격수들을 체크하지 못했고 홍시후의 깔끔한 크로스를 받아 무고사가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광주의 수비 구성은 축구 센스와 빌드업 능력은 좋지만 보신 장면들처럼 대인 수비 능력에 있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4연패 중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크로스 헤더 실점이 있는 만큼 이러한 실점 패턴은 광주의 본래 약점인 넓은 수비 뒷공간과 더불어 앞으로 상대의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호연이 국대에 뽑힐 만큼 볼 운반 능력이 좋은 건 맞지만 더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롤을 수행했던 이순민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특정 팀을 벤치마킹하여 수비 전술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 만큼 수비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점 세 번째는
스쿼드 뎁스가 너무나도 얇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 광주는 리그 내에서 덩치가 가장 작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스쿼드 뎁스가 얇은 시민 구단입니다. 때문에 지난 시즌 이정효 감독의 리그 3위 성과가 더더욱 놀라웠던 것이죠. 하지만 상대의 집중 견제가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부터 ACL에 참가해야 하는 현재 광주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이정효 감독의 베스트 11은 경기 상대에 따라 맞춤으로 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로테이션이 많다는 소린데요. 이는 전술적 선택폭을 넓게 가져가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뚜렷한 베스트 11 그리고 대체 자원을 찾지 못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얇은 스쿼드로는 선수의 폼이 너무 좋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광주의 선수들은 정호연이 A대표로 소집됐었고 엄지성, 변준수, 포포비치가 U23 아시안컵 대회에 차출되면서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이는 선수에게 너무나도 축하해줘야 할 기쁜 일이지만 광주는 현재 4연패의 힘든 흐름과 주전 키퍼 김경민 그리고 캡틴 센터백 안영규까지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난처할 따름이죠. 마무리하면서 광주 프런트들은 이정효 감독이라는 인재를 그릇에 잘 담으려면 오직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이정효 감독이기에 다시 한번 전술적 기질을 발휘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란듯이 선보이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K리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